오늘 설교는 김정원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제목은 인연 그리고 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2달 전에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그 교도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 다시 부산으로 왔고 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양정교당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내려오기 힘들거든요. 인연이 없으면. 근데 저는 이제 2번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넓은 부산에서 어떻게 또 양정까지 이제 또 왔는지에 대한 그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노래도 부르게 됐는데 교도님들은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있는 인연은 어떤 인연이고 나에게 좋은 선연은 또 누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가야 될 길에 약간의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인연들이 있는가.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네, 인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연은 하루 이틀로 인해서 맺어진 게 아니고 수많은 엄청난 시간 속에서 맺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찰나, 순식간이라는 이제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찰나나 순식간이라는 건 이야기할 때 한순간에 확 지나가는 거죠. 이제 시간으로 얘기했을 때 작년 110년 어떻게 지냈냐라고 물어보면 꼭 연말에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찰나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쓰는 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겁. 억겁의 시간, 일겁, 이겁. 겁이라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봤더니 이게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힌두교에서는 그냥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43억 년을 일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겁을 이야기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 속에서 이제 맺어진 인연이 되는데 인연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딱 떠올랐던 게 앞에서도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전라도에서 부산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간사 시절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학생이 출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해서 간사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꽃자리라는 원불교 총부에서. 그런데 처음 간사하러 이제 총부 딱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게 예쁘게 옷을 입고 갔는데 가자마자 삽을 주더라고요. 짐도 안 풀고 그냥 예쁘게 옷 입고 갔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교복만 입다가 처음 사복 제대로 입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냥 삽 주니까 땅을 팠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옷을 갈아입어서 또 다른 데 또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농사 지어야 된다고 모짜리판 만들러 가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총부회에서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교무님들이 계시고 뭐 한 것도 없는데 혼내시는 교무님 계시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인연이라고 항상 이제 이름 물어봐 주시는 교무님도 계시고 항상 볼 때마다 누구냐고 새로운 사람처럼 또 물어봐 주시는 또 교무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이 제 이제 친구 따라서 정토회관이라는 곳에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토회관은 이제
원친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 자녀가 다니는 이제 교당이 정토회관인데, 그때 당시에 그냥 옆집 친구가 가자고 해서 지금 정토회관 옆에 있는 그 중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그냥 논두렁 하나만 건너면 바로 교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학원도 많이 다니는 시절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가서 놀다 보니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주말마다 놀러 가게 되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교무님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검정치마, 흰저고리. 그러니까 교무님을 딱 보고, 아, 그러면 나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출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딱 저한테 이야기하신 이제 스승님이라는 이제 단어를 쓸 수 있는 교무님이 딱 두 종류, 두 부류의 스승님, 교무님들이 계셨어요. 한 종류의 교무님들은 방학 때는 무조건 교당에서 살아야 된다.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리고 한 종류의 교무님은 학생 때 놀아야지 무슨 교당이냐. 나가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학생들 당시에는 종목사님께서 방학 때 이제 정양하실 때 삼동원을 간다 하면 시작하려고 막 우르르 막 30명, 40명씩 막 따라다녔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왜 가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갈 필요 없다. 교당에서 살면 된다. 한 교무님들은 뭐도록 거기까지 따라가냐, 그냥 놀러 다녀라. 이제 그런 교무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도 교당에 살아서 교무님하고 같이 사는 게 도움이 될 거라 하셨던 그 얘기가 지금 교당에서 보면, 아, 그래도 그때 교당에서 6년간 교무님하고 살아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혹시 일만겁의 인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교도님도 계시고 이제 안 들어본 교도님도 계시는데, 일만겁의 인연이라는 게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한 국토에서 태어난 게 1,000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생각하면 엄청난 시간이죠. 하루 동안 동행한 인연은 2,000겁의 인연, 그리고 하룻밤 동숙한 인연은 3,000겁, 그 다음에 한 동네 이웃사촌은 4,000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태어난 것은 5,000겁, 그 다음에 하룻밤 동침하는 게 6,000겁, 부부의 인연은 7,000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교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인연으로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과는 8,000겁의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인연은 9,000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0겁의 인연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10,000겁의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5,000겁, 6,000겁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는 이야기는 10,000겁의 인연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스승의 존재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스승과 제자 얘기했을 때 교무님들과 이제 교도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쉽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자본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교도님들한테, 저도 이제 교도님들한테 배울 건 배우면 교도님들이 제 스승님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니기 전에 제가 조금 이상한 케이스에 학교에서 간사 2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기 전에 다시 또 간사를 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보니까 제 친구들은 다 대학원생이 돼버렸어요. 뭐지? 하고 봤더니 저처럼 간사 3년 한 친구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교무님이 야 해!
라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복학을 해야 되면 저희 이제 원불교학과에서 이제 피아노를 배워야 된다고 그때는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군대 갔다 오고 간사 때 피아노를 배우러 가니까 제 주변에는 저보다 잘 치는 어린애들만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 학원을 갔더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처음 피아노를 이제 누를 때라 뭐 지금은 뭐 체르니네 뭐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관심 없고 무조건 악보만 보고 저는 피아노를 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는 도레미파인데 어디가 돈지는 모르고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여기가 도입니다. 이게 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뚱땅 뚱땅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한 손가락, 그 다음에 이제 2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를 이제 쓰게 딱 됐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잘 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요. 생각보다 잘 쳐요. 얼마나 잘 쳐요? 하고 딱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나이 남자에 비해서 잘 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피아노를 치니까 제가 잘 치는지 못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학교 들어가면 저희 성가에 있는 피아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가책 갖다 주고 이거 알려주세요라고 막 그냥 무조건 우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관심 없고 이제 피아노를 쳐야 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서 보니까 학교에 갔더니 다 잘 쳐요. 저보다 다 잘 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저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 몇 달 잠깐 배운 거고 다른 친구들은 2년 동안 간사하면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것도 있구나. 뭐 배워보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급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학원에서 처음부터 이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여기 누르면 되고 뭐 여기 누르면 화합이 어떻게 들어가고 했어야 됐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저는 성가를 쳐야 되니까 성가 알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수준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 치는 이제 동기 교우가 어떻게 치는지를 이제 계속 뒤에서 유심히 쳐다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제 손가락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거는 화음을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되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그것만 외우면 된대요. 도 누를 때 도레미 누르고 도미솔 누르고 파도라 누르고 이제 그것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주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놓치는 스승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한테 무엇을 이제 주고 있는가를 못 느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법문도 이제 읽어보셨지만 영겁의 인연은 이제 불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제 교도님들이 이제 다 저희가 깊게 이 만겁의 인연으로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이 일만겁의 인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저희들의 이제 또 스승님으로 올라가실 분들도 이제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쉽다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선연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천겁의 인연이라고 이제 일만겁의 인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스승이 되기 어려우면 스승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가 돈독해지면 돼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저희 학생 때 자주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일자 출가면 구족이 승천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른님들께서. 좀 무슨 얘기냐. 왜냐면 그때는 뭐 한 분은 세대기는 하지만 처음 듣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뭐예요 했더니 한 명이 출가를 하면 구족 선진부터 내 밑에 손자녀까지 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러면
저희는 출가했으니까 다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른님께서 똑바로 살아야 출가지 제대로 못 살면 출가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똑바로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하면 된다. 좌산 종법사님 그때 당시에 좌산 상사님께서 항상 학생들 때 저희 때 하셨던 말씀이 안 될 때까지 계속 하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안 될 때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까지가 어디 있어요? 했더니 그게 바로 끊임없이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말씀을 당시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죠.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죠. 학교를 또 가야 돼요. 또 힘들죠. 학교 끝나고 기숙사 들어오면 또 기숙사 또 생활에 맞춰서 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활동을 하죠. 사회에 있는 친구가 아니죠.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밖에서 놀 때 저희는 기숙사 6시 딱 되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밖에 못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을 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괴리감이 느끼는 이제 동기 이제 선후배들이 이제 항상 조모사님께 그때 이제 좌산 상사님께 여쭤보면 안 될 때까지 해요.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인연이라는 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여기에서 교도님들 만나고 또 이 인연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도움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뭐 내가 힘이 없어서 아니죠. 왜냐하면 교도님들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에 제가 본받고 차고 올라가면 그게 바로 교도님들이 저한테 스승님이 되는 그 인연이 됩니다. 앞에서 일자 출가 이제 구족 승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우리 애들을 막 출가시켜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안 되면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으면 더 잘 되라고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통해서 그 기운을 따라서 여러 교도님들도 한 단계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자녀의 인연도 지중하나 사제의 인연 동안 지중하니라. 우리가 언제나 한 권속이니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보자. 이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그러하자. 평생을 동거하며 영생을 동거하자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라는 씨앗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라는 씨앗이 언제 꽃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연이란 씨앗은 정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위의 인연을 시작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부의 인연, 형제 자매의 인연, 아들과 딸, 자녀 간의 인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 그 다음에 스승님과의 인연. 가장 인연을 쉽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3월 22일. 네, 3월 22일 날 왕산종보사님 훈증법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익산 가기 어렵고 익산에서 부산 오기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주위의 인연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고 그 인연이 제자가 되는 스승과 인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단 하루의 시간이지만 이 소중한 인연의 씨앗을 정성을 통해서 결과를 멋진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제가 말씀드렸던 1만 급의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서 양정교단 교도님들과 저 또한 서로 이제 상생과 기쁨과 항상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불제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